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 부동산 TV. 오늘 신문 기사에는 대구의 단독주택지를 50년 만에 전면 종상향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문 기사 내용을 살펴보고 종상향이 되었을 때 나타날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용도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23일 매일신문 기사입니다. 대구 단독주택지 종상향 허용. 23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대규모 단독주택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통한 종상향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노후된 저층주택이 밀집한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종상향이 허용된다. 다소 노후된 저층주택입니다. 23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혁신 언론 브리핑서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종상향을 허용하고 개발 이익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 생활 편의시설로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1970년대 토지구역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과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 만촌 등은 저층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대구시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관리해왔다. 대구시는 해당 지역이 조성한 지 50년이 지나면서 노후 건물로 비중이 50%에 달하는 데다 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얼룩 난립 등 주민 불편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둘러싸고는 고층 아파트가 다수 건립되고 있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규모 단독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제1종 일반 주거지역도 규제가 완화된다. 다양한 주택 유형 수용과 상업지역 인근 주거상업 안충 기능 도입을 위해 현재 대규모 단독주택지에만 허용하고 있는 층수 완화 4층에서 7층 건축물 용도 완화 규정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종상향되는 지역입니다. 범어지구에서 범어동과 만촌동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수성지구에 여기도 두산동 일대가 해당이 됩니다. 송현, 대명지구 이렇게 세 군데가 특히 이번에 종상향으로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지의 종상향은 단계별 공공기여 비율을 설정해 주민들이 뜻을 모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1단계로 1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으로 12층 이하를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사업 부진의 사유지 면적의 10%를 공공기여 형태로 기부 체납해야 한다. 2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으로 높이 제한이 없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할 경우에는 공공기여율은 15%, 3만 이상 면적의 제3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할 경우에 공공기여율은 20%로 설정할 방침이다. 특히 고밀개발이 가능한 2, 3단계 종상향 시에는 공공기여량 중 의무적으로 5에서 10% 이상을 주차장, 공원을 설치해야 한다. 대구시는 3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경우에 20% 이상의 토지를 기부 체납하게 되고 이 부지 전체가 주차장으로 조성될 경우 240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차장을 중심으로 반경 약 200m 내의 주민들이 한 필지당 한 개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 10만 세제곱미터 규모 정도로 마을 단위가 개발되는 경우에 기존 기반시설의 재배치로 공공기여량은 최소화하는 한편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존할 수 있는 미니 뉴타운 방식의 도시개발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 내용들은 내년 상반기 내에 대구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의 개정 절차를 마치고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주택 건립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 참여 기반의 마을 관리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은 만촌 범어지역 지구입니다. 그리고 송현 대명지구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2만 제곱미터 이상은 두산동 쪽에
수성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단독주택지 종상량과 관계되는 부분에서 용도 지역별 용적률과 건폐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100%입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40%, 용적률이 120%,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 용적률은 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 용적률은 22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250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 가운데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가정했을 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60제곱미터가 되면 건폐율이 60%가 됩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가 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60%가 됩니다. 1종에서 2종으로 종상량을 하게 되면 건폐율은 똑같은데 용적률이 20%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용적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건폐율이 50%라고 가정을 하면 지을 수 있는 공간은 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이 150%가 되게 되면 50이 3개가 있으면 되니까 3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200%가 되게 되면 4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종상량을 한 이후에 용적률을 올리게 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입니다. 하지만 제3종은 250%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건폐율이 10% 차이가 있긴 하지만 층수는 분명히 몇 층 더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종상량을 하게 되면 높이 올릴 수 있는 층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땅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에 종상량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의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상량이 되어서 아파트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내려올 가능성도 다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대구 지역에 종상량을 하게 되고 4층 건물을 7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면 대구의 공기는 더 탁해질 것 같고 바람길도 막혀서 여름에는 더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또한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교통체증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환경적인 부분에서 나빠질 수 있는 여건도 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해서 계획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구 단독주택지 종상량과 관계되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